옛날 아주 먼 옛날 황하강에서 검은 용마가 솟아올라 하얀 점과 검은 점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그림을 하나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그림을 하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낙숫물 위로 거북이 한 마리가 등껍질에 신비한 무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낙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오행의 구조, 그 바탕이 이 두 그림에 있습니다. 하도와 낙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점의 개수와 홀수는 흰색 점으로, 짝수는 검은색 점으로 표기되었다는 것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후대에 음양오행의 철학체계를 정립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하도와 낙서라는 그림 위에 오행의 방위와 자리, 그리고 색이 배속되었습니다. 하도에서는 목은 동쪽이며 청색으로 표현했고, 화는 남쪽 적색, 금은 서쪽 백색, 수는 북쪽 흑색, 토는 중앙 황색으로 배속시켰죠. 목화토금수의 순서로 오행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며 순환하는 상생의 질서가 담겨 있게 되죠. 낙서에서는 하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던 상생의 방향이 금화교약이란 표현으로서 금과 화의 자리가 바뀌어 배속되어서 상생관계로 순환하던 오행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상극을 하게 되는 순환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행도의 자리, 방향, 색, 상생과 상극의 순환 구조는 바로 이렇게 하도와 낙서라는 고대의 설계도에서부터 후대 사람들의 음양오행에 대한 철학적 개념이 하나씩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그림 모두 토는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토의 운동장 위에서 목화금수가 흘러가죠. 모든 사행은 토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중앙에 있던 토가 왜 정오각형 펜타곤 위로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오행은 입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평면에 나타내려 하니 용도에 따라 매번 모양이 달라졌어요. 오행도를 계절과 결부시켜 설명을 하려면 목화금수의 사방, 사계절을 배속하고 가운데에 토를 놓는 그림으로 그 용도를 삼아야 합니다. 주돈이 주렴계의 태극도설에 나오는 오행도는 목화 수금토의 순서로 오행의 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표로 삼았어요. 오행도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그려질 수 있는데 정오각형 펜타곤 위로 토가 올라오게 된 모습은 단지 오행의 상생상극, 한붓 그리기를 위한 도표로 쓰이는 용도였어요. 하도는 오행의 자리와 상생의 순환을 알려주고 낙서는 역으로 돌면서 상극의 순환을 만들었죠. 이 두 그림이 만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의 상생상극 구조가 탄생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지루할 수도 있는 하도와 낙서의 이야기를 듣기 편하게 동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정오행도의 기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